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전략글은 제가 직접 쓴 거고요. 목소리는 우리 구독자님들 편하게 들으시라고 AI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차트는 카페에 오시면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모두 대박내시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시장 흐름. 지금 여기 온통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다들 대주주 10억 얘기만 하고 있지 않나요? 또 이것만 해결이 되면 악재는 사라지고 장은 다시 갈 것처럼 떠들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시세에만 연연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99.99%의 개미들은 손실, 깡통을 찬다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처럼 장이 폭락이 나와도 이게 기회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겁만 먹고 도망가야 하나, 내일은 오르나 빠지면 어떠하지 하고 하루살이 하고 있으니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죠. 이걸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날 장 폭락하니 바로 민주당에서 반응을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얘들이 왜 이렇겠습니까? 개미들이 지랄을 하던 말던 게레지로 보고 신경도 안 쓰던 놈들이 말입니다. 번개처럼 빠르죠. 이게 바로 정답인 겁니다. 바로 정권 때문인 겁니다. 이것도 설명 안 드려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정권 유지하려면 국민들 먹고 살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미래의 성장이 없고 기업들은 죄다 미국으로 가고 돈은 계속 풀어대니 고물가의 일자리는 없고 그냥 뒤지는 거죠.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가면 공멸한다는 것은 초딩도 아는 사실이고요. 해서 부자들의 곳간을 나눠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줘야 정권을 유지하겠죠. 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면서 키우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놈들인데 저렇게 병신짓을 하고 그니까 개미들이 바로 밀란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빠르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개들을 개돼지로 보고 어영부영하려고 했던 거죠. 이번 관세 협상에서 병신처럼 대충 하려고 하다가 지제 생겼으니 기업들한테 SOS 한 거고 기업들은 당연히 상법 개정 안 하면 더 좋은 거니 대충 쇼부 보고 어영부영 발표하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저놈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다면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겠습니까? 즉 이러면 답은 나온 거죠. 강요드린 대로 거버넌스 개선은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완성을 해야 한다. 단 일본도 심연이 걸렸는데 우리는 이제 두어 다리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요한 건 거버넌스 개선이 흑퇴를 한 것은 맞지만 철회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안다면 지금처럼 병신짓해서 내려올 때가 기회입니까? 도망가야 하는 겁니까? 왜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하는지를 아시겠죠? 이런 큰 그림과 대세 구도를 알고 있다면 장이 더 빠지기를 기다릴 거고 절호의 기회로 보고 대응 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손절하고 도망가고 기회도 못 잡고 나중에 결과는 뻔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설명드렸듯이 대주주 10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분리과세인데요. 다들 대주주 10억만 얘기하고 있죠. 이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암튼 3200까지 온 동력은 거버넌스 개선이고 특히나 분리과세는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기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기에 신뢰를 잃은 지금 이혼한 대로 다시 원복원 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해야지. 나오는 얘기처럼 대주주 20억이니 30억이니 하면서 또 병신처럼 불면 시장은 못 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숫자도 숫자지만 이재명의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의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에 신뢰 회복을 한 방에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안 그래도 등신 같은 놈들이 또 개미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기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정말이지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억이니 30억이니 이거 따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암튼 말씀드린 대로 신뢰의 문제이기에 기존 원한대로 원복을 하던가 아니면 그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는 위로 못 간다라는 것 아시고요. 만일 개판으로 나오면 실망매가 다시 나올 것이고 장은 더 빠지겠죠. 이때 국장은 개같다 미장으로 가야 한다 라면서 난리가 나고 하면 이때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분리대당이 최고의 핵심인 거죠. 우이증씨가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는 남북대치 상황이라서 그런 거라고 그동안은 알고 있었고 지금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건 개소리고요. 언제적 얘기를 합니까? 실제는 배당을 안 해줘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그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 개미들이 알 리가 있나요? 즉 이렇게 세뇌를 시킨 거죠. 뭐들이 100억을 배당받으면 5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안 하고 회사의 쟁여두고 다른 방법으로 빼먹어왔죠. 그럼 세금을 510억만 내게 해줘 보십시오. 이놈들이 배당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서 많이들 하게 되면 이대주인 국민연금이 최대 혜택을 많이 받을 거고 그러면 국민들 혜택이 큰 거고 또 개미들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거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걸 그동안 재명이도 계속 해서 강조한 거고 대통령도 된 거고 지금 지지율도 높은 건데 이걸 이렇게 병신같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 몰라서 얘들이 이랬을까요? 정말 등신이고 병신이라서 무능력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건 각자가 판단을 하시고요. 암튼 자꾸 대주주 10억만 이슈화를 하는데
이보다는 분리과세가 핵심이란 것 아시면 되고요. 구탈표를 한다고 하니 어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겁니다. 그 흐름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래의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멤버십님들 때는 미리 알려드린 건데요.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알려드리는 것임을 아십시오. 코스피 101 쐐기형을 계속해서 잘 보시라고 했는데요. 쐐기형으로 내려오고 있죠. 쐐기형의 정석은 출발 입구까지 급락으로 내려온다는 건데요. 단 두 번처럼 바로 내려오는 경우보다는 한 번처럼 앱쇼 반등을 주고 빠진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해서 반등이 나온다 해서 바닥치고 간다 아니고요.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코스피 102 후아치로 봤을 때 강한 장에서는 78.6 수준 한번 동그라미까지 내려오고 보통은 61.82번 동그라미까지 내려오는데요. 이건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린 것이니 지켜보면 되고요. 지금까지 봐서는 별거 없을 것 같고 또 미장도 조정을 받고 있으니 일단은 78.6 수준 지로는 3000초까지는 열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PBR 1.1 수준이 3200 정도고 1수준이 3100배 0.9 수준이 2920선인데요. 3000은 한 번을 깨줘야 개미들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부도 거버넌스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할 거고요. 암튼 3000이 깨지면 일단은 분할 매수 시작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10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대세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3200까지 올라온 게 2파가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오는 조정이 2파 조정이고 그리고 3파 상승이 열일이 될 겁니다.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이니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코스피 월봉사 해서 위그린처럼 정부에서 시장의 요구대로 또 기존 원안대로 빠르게 대응을 해주면 한 번처럼 한두 달 길면 두세 달 조정을 주고 바로 대세 3파로 가는 거고요. 정신 못 차리고 시장과 개미들의 생각에 역행을 하고 뜹니다. 라면 이번처럼 몇 달 더 박스권 조정을 거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닥 일봉 코닥도 잘 봐야 하는데요. 전에 설명드렸는데 보시면 구른 녹색 선 61선이 이중바닥을 만들고 가고 있고 또 구른 검은색 201선이 이중바닥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이고 초입기고요. 코스닥 월봉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보시면 삼박수렴 끝자락에 와가는데 여기서 돌파를 하면 코닥도 정구렴 돌파하고 날아가는 건데 잘 봐야겠죠. 나스닥 일봉 미장고 고흥 때문에 빠졌느니 경기친이 관세 영향이니 떠드는데요. 이런 거 몰랐나요? 다 알고 있는 거였죠. 이놈들도 쉬지 않고 올랐으니 좀 쉬어야 한다 보고요.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해서 위 피보나치로 봤을 때 78.6 구간 굵은 녹색선 마이너스 61선부터 그 안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설명드린 대로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지수는 크게 위를 열지는 못할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이 개락살 날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상법 개정은 시작은 했기에 하반 경직을 확보한 거라 했습니다. 또는 계속 걸고 있으니 PBR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대세 상승은 시작이 된 거고요. 거버넌스 대선도 이제 시작을 했을 뿐이라 노이즈로 인한 조정은 위 코스피 차트 설명대로 저가 매수 기회로 보셔야 하고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라는 건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언제 때부터 강조하는 겁니까? 앞으로 89월장이 가장 중요한 구간임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변한 거 전혀 없는 겁니다. 상법 개정 지주사, 자산가치 금융증권주, 특히 증권주는 이번에 또 먹거리가 생겼죠. 트리견등공단을 만든다고 하죠. 이거 초대형 호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KRX 스물의 시장 거래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M&A가 활발해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수료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이 역시 초대형 호재인 겁니다. 왜 상법 개정을 하면 M&A가 활발해? 질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멤버십님들께는 다 설명드렸지만요. AI 스테이블 코인은 오늘 국대호를 선정을 했죠. 근데 이거 연말에 24개로 다시 압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장관을 2명 배출한 네이버만 보면 된다고 했죠. 고릴타임은 지났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에 정부와 손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K, 컬처팝, 푸드, 화장품 데모넌터스로 미국 10대들 정신 나간 거 아시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K-팝은 여정하다라는 거 여기에 BTS도 대기하고 있고요. 트레이키즈도 준비하고 있고요. 엔터주들 차트가 아주 좋은데요. 좋아 보이면 노려야 하는 거죠. 푸도 최근 우양 풀몬이 중국에서 냉동김밥이 잘 나간다면서 급등을 했죠. SNS를 통해서 난리가 났고요. 알아서 광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면 역시 말다한 거죠. 종목들은 뻔하니 좀 더디더라도 사두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부의 압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화장품도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것뿐이지 실적 성장은 여전히 강력하죠. 최근에 미, 유럽에서 최고 유행이 바로 한국에 다녀온 전후 모습이 챌린지가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런 것까지 꿰고 있어야 하는 거지 대충 그냥 화장품 좋습니다. 미 유럽에서 잘 나갑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암튼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아실 거고요. 종목은 많이 오르고 유명한 것들은 단기 대응 잘 하시면 되고요. 여태 강조드렸던 게 뭐죠? 턴어라운드 하는 놈, 얼타뷰티, 초저가, 이거 여전한 겁니다. 이들 종목을 노리셔야 하는 겁니다. 참전은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보면 아주 견고한 모습이죠. 팔자는 구경을 해야 비중을 줄일까 말까고요. 또 참전이 움직이면 소부장이 움직이고 또 삼전의 모멘텀으로 드디어 소부장들도 먹거리가 생기면서 움직일 모멘텀이 생긴 건데요. 당연히 잘 보고 매수를 해야 하는 건데 단 종목이 너무 많죠. 셀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인 놈들 몇 개만 골라서 대충 조정시 분할 매수해서 깊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두산테스나 네페스아크, AD테크놀로지, 솔브레인, 원익 IPS 등등. 청차는 관세가 별로였지만 그래도 주가는 바닥이었기에 흔들리다 말죠. 잘할 거라 보고요. 쌀 때 사두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좋다고만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해서 조금 더 간다 해서 추억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단타로 하려면 하는 건 맘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보다는 주원 기자재들이 아직 반영이 더 되어서 오늘까지도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들은 조정시마다 잘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HJ중공업, 세진중공업, 대양전기공업, 그리고 미코닥 차트를 설명드렸는데요. 차트도 잘 익혀두시고 암기하시고 향후 저렇게 가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정가 일자리 만들고 하려면 벤처나 스타트업이나 뭐든 해서 만들어야 하겠죠. 그럼 코닥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근데 코닥은 2차전지, 소부장, 바이오 이 세 개인데 2차전지는 여전히 못 밀었고 모멘텀도 부재하고요. 바이오는 갈 수 있지만 맘 놓고 중장기로 한다. 이건 아니고 단타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남은 건 소부장이죠. 이러면 중기로 길게 보시고 가셔야 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일 말고도 섹터 종목은 많은데 우리가 취할 수는 없는 거죠. 주패공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해서 핵심적인 것들만 간략하게 알려드렸으니 잘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시황에서 강조드린 대로 지금은 급할 거 하나도 없다고 했죠. 정부 발표를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 좀 오른다고 추격 매수하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여유를 갖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